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갑니다. 1번에 concern이 돼서 concern은 염려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뜻이 완전히 두 개가 다릅니다. 관심과 염려라는 굉장히 반대말이 나오기 때문에 concern이라는 단어를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explain에서 나왔어요. explain은 설명하다 이 뜻이죠. 반면에 형용사 형태는 explanator이에요. explanatory 설명적인, 설명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설명하는 거고요. 테일은 모르시는 분들만 알아두세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adhere to라고 발음이 되고요. adhere to가 돼서 어디에 집착하다, 고수하다란 말이 있어. 계속 그거를 막 안 놓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충실하다의 뜻도 돼. 내가 그거를 계속 안 놓치고 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끈적한 날씨를 스티키한 날씨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스티커 알죠? 스티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그 끈적끈적한이라는 뜻에서 얘는 유사어가 많이 나와. stick to가 뭐뭐를 고수하다. 그걸 계속 잡고 간다는 뜻이야. stick to. 같은 뜻이야. adhere to하고 stick to하고. 네 번째, illuminate가 돼서요. number 4, illuminate가 돼서 밝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조명을 비추다, 밝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지울게요. 자, 5번은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뜻인데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고요. feature 5번에 feature이라고 발음이 되고 특징이나 특색이나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characteristic이 똑같은 뜻이고요. trait라는 뜻도 똑같은 뜻이고요. property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perty, 여기 t예요. 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property. 여섯 번째 갑니다. neglect라고 발음이 되고요. 6번에 neglect, 무시하다. 일곱 번째 contribution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contribute A to B가 돼서 A가 B에 기여하다 라는 뜻이 있어. 공헌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는 원인이 돼. 대부분 B가 결과가 돼. A가 B에 기여하기 때문에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imagination 하면 상상력이 되고요. 네, treat 갈게요. treat A as B가 됩니다. 8번 treat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A as B가 돼서 A를 B로서 다루다라는 뜻에서 뭐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9번에 straightforward가 돼서요. straightforward는 직선이에요. straight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고요. forward가 앞쪽이라는 뜻에서 단순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직선에 뭐 일방향의 일방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straightforward 까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 단어로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여기 본문에다가 쳐주세요. 10번. 아시다시피 리미트도 한계가 되고 리미테이션도 한계가 돼서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이 한계 지점 한계가 되겠죠. 11번 1이 여러분 아시는 아픈이란 뜻이 있는데 얘는 형용사일 때 아픈이고 얘가 부사로 쓰이면 나쁘게란 뜻입니다. 심하게 같은 뜻이 있어. badly가 있어. 얘도 심히 나쁘게 안 좋은 뜻인데 두 개가 뭐 badly도 많이 나와. 부정이야. 부정으로 갈아타야 됐다. 나오자마자. 12번에 consistent라고 발음이 되고요. consistent가 되겠고요. 지속적인,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없고요. specific kind of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 하면 주제의 문제, subject가 주제죠. 그 다음에 matter은 명사 뜻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제의 문제. 주제에 관한 문제란 얘기야. relation 하면 관계란 뜻 되고요. (14번) inspire로 가서요. 영감을 고취시키다. inspire. 영감을 고취시키다. 명사 형태는 inspiration이죠. inspiration이 됩니다. 발음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inspiration. 넘어갑니다. 지울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15번 갑니다. conceal. 단어가 만만치 않네요. 감추다의 뜻이 있고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반대말이 reveal이 됩니다. 드러내다죠. 얘는 뭐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conceal 자리에 reveal로 시험 문제 그냥 뭐 100%입니다. 항상. 어휘 선택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be loaded가 해서 load는 16번에 부하를 걸다, 그러니까 짐을 실다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채우다라는 뜻도 되고. 여기까지 됐죠? 네, 넘어갑니다. 없고 shape 하면 형태가 되겠고요. construction 하면 건설이죠. 만드는 거요. 구성. 17번으로 갈게요. construction. construction이 되고 만드는 거야. 구성, 건축이, 건설이란 뜻 되고요. 뭔가를 만드는 거고 반대말은 destruction. 파괴가 됩니다. 얘 반대말로 외워두시는 게 좋죠. 형성,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 되겠고요. 딴 거 없고 chronology가 돼서 단어부터 활용합니다. chronology가 됩니다. chronology, 연대기. 연대기란 말이 뭐냐면 과거부터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쓰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뭐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낸 거를 연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단기간에 뭔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한테 설명하는 그 글을 연대기적 기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단어가 양이 좀 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외워야 되겠고요. 자, 발음으로 단어를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운 거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문장을 직독직계를 하시고요. 단어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다 쓰시고요. 키워드 2개를 써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 어느 게 나오는지 정답을 맞추는데 먼저 보세요.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그냥 막
이걸 읽으면 이 문장 자체가 금방 우리 단어도 되게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A번의 첫 문장을 보세요. When we neglect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such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 박스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광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딱 그 하이라이트를 주셔야 돼요. 이러한 과학적 상상력인데 이러한 과학적 상상력이 위에서 나오냐를 쳐다봐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딱 봐도 이렇게 봐도. 그러면 A번을 일단 제끼고 이러한 과학적 상상력이 여기 앞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아는 친구랑 모르는 친구의 차이예요. B번은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워크 어떤 틀을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선 대의가 누구일 것이냐. 또 여기도 박스를 쳐야 돼. 이렇게 대명사가 지칭하는 놈이 누군지를 쳐다봐야 되는 게임이야. 그럼 여기서 대의가 있냐를 봐. 그럼 대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어. 테일이 될 수도 있겠다. explanatory tales. 복수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놈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그러나 만나면서 이 패러다임이 때때로 드러내는데 감추는데 어떤 사실을 감춰 쭉 가다 보면 여기서는 볼 게 없어요. 얘는 디스 패러다임이 뭘 가리키는가 여기도 또 박스를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패러다임이 앞에서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첫 번째 문장 자기가 먼저 무조건 키워드 2개 잡고 정답 골라보고 여기다가 A, B, C인지 C, A, B인지 고르시고 난 다음에 수업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갑니다.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where 다음에 be concerned 하면 얘를 문법으로 먼저 할게요. 1번에 as it is concern이나 where it is concern이나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는 뜻이야. 관용적 용법이야. 그것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랑 또 똑같은 듯이 when it comes to라는 게 있어.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 자리에는 저거 안 쓰고 where it is concerned 안 쓰고 얘를 쓸 수도 있어. 요거는 좀 외워놔야 돼. 그냥 where it is concerned, concern이 뭔가 연관된다는 뜻이거든. 그것이 연관되는 곳은 이런 뜻이야. 그냥 직역하자면 그게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뜻이야.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자 보세요. 화면 봅니다.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학적 조사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잘라야 되고요. 예측됩니다. 밀접하게 집착, 고수하는 걸로 어디에? 실험적 데이터에, 실험 데이터에 밀접하게 충실한데. 그리고 to eliminate, 밝힐 것으로 예측이 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들, 뭐의 경험에 이렇게 됩니다. 직독직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시작하세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을 했는데 좀 어렵죠? 과학 조사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예측이 되는데 집착할 거로 밀접하게 어디에 집착하고 밀착하고 충실하냐면 실험 데이터에 당연히 충실하겠지. 그리고 밝힐 건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들을 밝힐 거래. 경험에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키워드가 원인이 얘가 나와야 돼. explanatory tales는 뭔가 설명하는 이야기는 1번 뭐가 돼야 되냐면 데이터에 충실해야 돼. 데이터를 거슬릴 수는 없어.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실험적 어떤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그 데이터를 설명을 해야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다른 거를 설명하면 안 되고
데이터는 뭔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규칙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해야 돼, 얘들아.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하려면 그거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막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A번에 보면 이러한 과학적 상상력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번은 무조건 제끼면 B하고 C 중에 찾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쉬워지는 거야. 그럼 얘는 좀 어려워. 왜냐면 D가 explanatory tales가 될 수 있어. 그 얘하고 좀 봐야 돼. 일단 넘어갈게. 10번으로 가서 10번으로 갈게.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똑같이 선생님이랑 잘라봐봐. 일단 잘라놓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때때로 감춥니다. 사실을 감추는데 이론들이 깊숙이 로디드 채워져 있습니다. 뭘 가지고?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창의적인 요소는 쉐이프 만드는데 construction 어떤 구성을 만들죠.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만듭니다. 뭐의 해석을 만드냐? 증거의 해석을 만들죠. 그럼 봐봐. 내가 딱 이렇게 해석하는데 봐봐. 요런 것들을 어려우니까 니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봐봐. 이 패러다임은 때때로 감추는데, 그럼 여기 앞에가 별로 안 중요해. 이 사실을 가면 이 사실이 중요해. 이론이 깊숙이 어떻게 돼? 채워져 있어. 뭘 가지고? 창의적인 뭐에? 요소들로 채워져 있고, 이 창의적인 요소들은 만든데, 구성을 만드는데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한대. 그리고 해석도 해준대. 증거를 해석도 해준대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10원에서는 티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론이 중요하대. 이론 안에도 뭐가 있냐라고 얘가 얘기를 하냐면 이론 안에도 창의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안에도 뭐가 있냐고 보냐면 해석도 있는 거야. 증거에 대한 해석도 있대. interpretation이라고 써주세요. of evidence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however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론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은 딱 정해져 있어, 얘들아. 만류인력의 법칙에서는 뭐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돌아가는 뭐보다는 뭐가 이렇게 이론이 되어 있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막 풀어나가면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만나면서 야 근데 있잖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야 이론 안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요소와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라고 본 거야. 이론 안에도. 그러니까 그러나를 만나면서 얘하고 연결이 되려면 얘 티오리가 여기 나와줘야 돼. 10원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들은 단순히 연결짓지는 않아. 사실의 연대기를 연관시키지 않아. 연대기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왼쪽이 로직을 좀 잘 적어야겠다. scientific explanation이 되고 과학적인 설명들이 단순히 뭐는 아니다. 사실의 chronology of fa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러한 사실이 있었어, 이러한 사실이 있었어, 이러한 사실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열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굉장히 사건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있고 이 창의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을 누군가가 하면 에휴 그냥 그런가 보다 설명 이렇게 돼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크로놀로지하면 그냥 나열이라고 보면 돼. 그냥 그 나열이 아니라 이 과학적 설명 안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사건에 대한 해석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지울게요.
네, 맞아요. chronology of fact가 아니에요. X를 쳐주셔야 돼요. 얘는 X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과학적 설명이 어떻게 된다? 네, 사실의 연대기,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거에 지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B번이 돼요. 그래서 데이 그 밑에 써두세요. 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가 뜻하는 게 뭔지 나와요. scientific explanation이에요. 얘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과학적 설명이란 거는 구축을 하는데 프레임워크 하면 틀을 구축한대. 뭐를 위한 틀이냐면 시스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체계를 구성한다.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을 제공한대. 프레임워크 데이터라고 볼게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화면 보세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에 관찰되는 것에.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뭔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과학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지속적인 거를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면요. 레귤러라고 프레딕터블이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컨시스턴트하고 미닝풀로 연결돼 줘야 돼요. 두 가지 포인트 여기 연결하세요. 지속적이라는 말이 규칙적이어야지 지속적이죠. 예측 가능해야지 지속적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이 안에 데이터를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스트럭션 이러한 구성들이 리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이끄는데 특정 종류의 주제 문제를 상상하게 이끌고 특히 특별한 종류의 관계에서 왼쪽으로 갈게. 서치 컨스트럭션이라고 본 거고 이러한 구성이라는 말이 scientific explanation이라고 연결해야 돼. 이런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어떤 내가 틀을 제공한다 그랬잖아. 이 틀을 제공한다. 이 틀이 construction이야. 얘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데이터를 위한 이 틀을 제공하는 이 구성이 뭘 제공하냐면 특정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게 된대. 이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주제 이거야? 이 주제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특정 종류의 관계성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어떤 이 두 개가 주제가 관계가 있거든. 이 두 개의 관계가 왜 이렇게 관계가 되는지 이를 연상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특정 종류의 관계성에 있는 주제들에 대한 문제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음악하고 미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 두 개는 주제는 완전 달라지는 주제 같잖아. 근데 여기서 과학적인 설명을 내가 쭉 설명을 해주면 음악에서의 주제와 미술에서의 주제가 뭔가 연관성이 있네 라고 상상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은 줄거리는 그들이 고취하는 줄거리는 증명할 건데 더 효과적이야. 뭐를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몇몇 특징들, 실험들,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보다 경험의 몇 가지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효과적이래. 여기서 내가 스토리를 전개하면 왼쪽을 알겠죠? 왼쪽은 스토리라인입니다. 얘가 서치 컨스트럭션이 되고 얘가 똑같은 말이 사이언티픽 익스플러네이션이랑 똑같은 말이 얘가 되게 중요해요. 과학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계속 과학에 대해서 뭔가 줄거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경험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게 된대.
analyzing experience. 그럼 여기서는 experience가 뭐가 되겠어?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준다고. 위에서 봐 얘들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된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접근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데이터가 어떤 규칙성을 띠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를 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게 편하게 돼. 그러나 사실 얘가 중요하다고 봤지만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 이론 안에 되게 창의적인 요소와 증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본 건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부터 다시 얘 얘기가 나와. 연결해. explanatory tales하고 scientific explanation하고 같은 뜻으로 봐야 돼. 내가 과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에 그냥 나열만이 아니래. 이 안에는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내가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어떤 두 주제에 대해서 상상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